모의고사 자체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연산 파트에서 그쵸? 전체적으로 첫 번째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차 추세가. 그러니까 이거 4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본 거기고 이제 평가원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가 우리가 이제 수능을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연산 파트에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냐면은 정석대로 가면은 안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석대로 풀이를 하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존나 열심히 꼼꼼하게 풀이해 놓으면 문제 못 풀어요. 뭐 이 문제를 뭐 그렇다고 수능에서 내가 이 문제 풀어봤던 문제야 그러면서 존나 빨리 푸는 그런 문제가 어딨어 세상에. 그건 학교 시험이나 가능한 거지 수능은 전혀 달라요. 학교 시험하고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석대로 좀 가면 안 되고요. 약간 좀 야매 일종의 야매를 좀 도입해야지 솔루션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해결 방향은 어쨌든 간 조금 이제 야매다 얘네들은. 왜냐면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거기 해설지 반인석 30번 풀이지? 해설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한 40분 걸려요. 그거 어떻게 풀어 씨발 그쵸? 그렇게 풀면 안 되니까 그거 버릴 거고요. 두 번째가 어쨌든가 이제 미투에서 우리가 이제 20문제가 나왔지? 그쵸. 그래서 문제 수는 이제 변함은 없는데, 어쨌든 미투에서 이제 우리가 20문제 가까이 나오고, 대부분의 이제 특히 이과생들, 우리 이제 가형 보는 친구들은 미투에서 거의 이제 또 우리가 뭐 당락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가 이제 결과가 좀 많이 갈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일단은 지금 아직 이제 공간을 여러분들이 기백에서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공간이 이제 최고 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에 최고 난도에서 또 빠졌기 때문에 기백의 중요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투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이 평가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수능에. 그래서 뭐 요즘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문제 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야, 모의고사 빨리 끊어라. 그래서 이제 오늘 하실 거는 19년도요. 1교시 하실 거는 19년도 우리가 이제 4월 우리 모평 고3 아이들만 봤죠. 4월 모의고사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14번까지는요. 풀이 안 합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는 풀이 안 할 거고요. 요게 틀려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업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벌칙이 돼야 돼요. 씨발. 그쵸? 그래서 이제 10시 이후에 남으셔갖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존나 쳐맞고 가셔야지. 1번부터 14번까지는 우리 질문에 대한 거는 다 듣게요. 일단 질문해요. 질문해. 1번부터 14번까지 질문하면 당연히 해결해 줄 건데 어쨌든 그거는 본 수업 시간에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게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 풀었니? 영현아 빨리 꺼내봐라. 없어 너? 모의고사? 아주 너 같은 개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2개 뽑아왔는데 그게 첫 타가 너구나. 자, 됐죠? 그래서 15번 문제 보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의고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3월 이후로 그쵸?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의고사에서 이제 기백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간 요 쌍곡선은 사실 여러분들이 2차 곡선이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의를 이용한 풀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정의 말고 우리가 이제 해석기하학도 우리가 또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정의를 쓰면 이제 우리가 중등기하학하고 항상 이제 엮어 들어간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요런 내 트레이드 마크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요 문제 이제 쌍곡선 보시니까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합시다. 어떤 쌍곡선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초점도 제공을 했고요. 우리가 뭐 주축의 길이도 제공했고 꼭지점의 좌표도 다 제공을 한 거야. 그래 놓고 뭐 한 거야?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어떤 한 점 P를 잡았는데 두 개의 우리가 초점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됐을 때 맞니? 뭐라 그런 거야? 중심이 0,0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원을 갖다가 우리가 요 직선에다가 접하게끔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등기하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닮음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원이 나왔잖아요.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맞지? 그 원이 나왔으면 내가 원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야? 고교 과정에서. 원 나오면 생각해야 될 거는 반지름이고, 반지름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수직 조건이다. 이 얘기는 진짜 더럽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점하고 접점을 연결해서 수직인 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정확하게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배가 차이 나는 거니까는 얘네들을 우리가 중등기하학에서 배웠던 닮음으로 이끌어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굳이 우리가 해석기하학 좌표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재민이 이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맞아? 너한테도 심지어 저기 뒤에 앉아있는 고2 학생한테도 내가 원 나오면 얘들아 반지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직이야. 그 두 개는 꼭 챙겨가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그쵸?
심지어 경우수의 원이 나오더라도 그건 챙겨가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 요건 여러분들이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닮음 이용해서 구해왔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안 써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니까 얘 한 길이를 M, 한 길이를 N이라고 놓으면은 맞니 영현아? M에서 N을 갖다가 뺐을 때 우리가 이제 값도 알 수 있는 거고 맞죠? 심지어 우리가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빗변의 길이도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N값 구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요. 뭐 거기 얼마 나오냐 하면은 64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4였어요. 여기도 4였어요. 8이었어요. 그래서 빗변 제곱은 다른 두 변 제곱의 합이다. 피타 아저씨 거 쓰시고 n-n은 여기 주축의 길이가 여기가 2거든. 2,0이고 그치? 여기도 마이너스 2,0이니까는 요 길이 4가 돼가지고 주축의 길이 4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 연립하시면요. 여러분들 n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n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n값의 절반인 2분의 n을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 2차 곡선에서 우리가 요 파트랑 요 트레이드 마크 내가 적어주잖아. 항상 이게 한 번, 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 내 칠판에다가 수백 번 써서 너네들 데리고 그쵸?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 문제 좀 봅시다. 16번 문제. 16번은 얘들아 뭐 하란 얘기야? 막 적분해야 되잖아. 뭐 얘 둘러싸인 부분 넓이 뭐 잘라갖고서 붙일 거야 뭐? 고등학교 1학년이야? 안 돼요. 그래서 16번 문제 미투에 등장했고요. 얘 적분하셔야 되고요. 적분은 당연히 sin x 곱하기 ln x라는 친구랑 x분의 코사인 x랑 두 개를 적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거기 보니까는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해갖고 답이 나 어디까지? 파이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곡선이 색칠한 부분에 위에 있는 곡선이 뭐였어? sin x 곱하기 lnx라는 요런 곡선 하나랑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x분의 코사인 x라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서 얘를 적분한 게 이제 답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는 이제 적분이니까 당연히 요 부분 적분하고 요 부분 적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 문제 풀다가 조금 쫄리는 게 뭐냐면은 이 새끼는 가만히 보니까는 삼각함수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무슨 함수니? 엄빈이 말하면 로그 함수잖아. 그러니까 로다 삼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끄적미적거릴 거다 그랬잖아.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로다 삼지순으로 놓고 끄적미적거리면 되는데 여기를 처음에 적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씨발 삼각함수 적분 존나 오랜만에 하네. 좆됐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를 적분하려다가 이제 실패해갖고 문제 못 풀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여기서 로다 삼지를 썼는데 얘랑 똑같이 나와갖고 얘네들이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들 가능성을 계속 열고 있어야 된다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얘를 로다 삼지를 써야 되니까는 우리가 lnx 곱하기 얘를 sinx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끄적미적거리시면은 lnx에다가 그대로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윗끝과 아래끝에 2분의 파이와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요거 계산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하고 얘를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를 미분하면 x. 어떻게 되는 거니?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얘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내보내갖고 플러스로 바꿔주고 코사인 x가 되고 dx가 되는데 여기서 얘 달고 오면은 요만큼 달고 오면은 두 개 여기 뒤에서 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대로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x분의 코사인 x dx를 갖다가 빼버리게 되면 우리는 여기 적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알았죠?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적분해서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쪽은 약간 이렇게 식변형, 적분하고 제일 먼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수식에 대한 거예요. 수식 또는 이제 식변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해 두셔야 돼요. 21번에서 만약에 적분떡 써 식변형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파이 집어넣고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빼는 거는 집에 가서 하세요. 엄마 말고. 엄마도 침 뱉을 거야. 동생이랑 하세요. 됐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잘 풀어야 돼.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냐면은 다빈이 맞았니? 그치? 이거 다빈이 국어 몇 등급 나왔어 이번에? 국어 65점. 그럼 몇 등급이야? 국어 이번에 존나 어쉬웠다며 5등. 6등급인가? 뭔가 이상하네. 그 국어적인 표현이 좀 강하지 얘는. 그래서 잽싸게 빨리 문맥을 파악하셔야 돼요. 얘가 뭐라는 게 뭔지.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풀진 않았어요. 저도 풀진 않아봤는데 17번 문제 같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맞았어요. 맞았어? 그러니까 요거 이제 너 국어 몇 등급이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 아무튼 저 영어 잘 봤어요.
영어 잘 봤어요? 오케이. 이제 봅시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시니까는 문제를 읽어야 돼,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7번 문제를 갖다가 위에 지금 이게 문맥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 문제 구성이. 다음은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여기 네모칸 이렇게 들어있잖아, 맞지? 네. 이거를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걸 풀 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건 난 사실은 이런 것 같아. 좀 더 교육적으로 봤을 때 수학이라는 거를 요런 내용을 위해서 풀면, 이용해서 풀면은 얘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니?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발 맞춰 가야 돼요, 여기에. 그쵸? 그래서 여기 문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 비어있는 세 주머니 ABC에 흰 공 6개를 남김없이 다 나누어서 넣은 후에 검은 공 6개를 남김없이 또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황을 연출을 해보자고. 원래 여기 A 주머니가 있고 여기 풀었다는데, 자 여기 B 주머니가 있고 여기가 C 주머니가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흰 공이 6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같은 색깔 공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검은 색깔 공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은 6개가 또 있대요. 이렇게 6개가 있대요. 6개가 있대?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누어서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근데 빈 주머니는 생기지 않게 넣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냥 이걸 구해서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다음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야지, 여기 어쩔 수가 없어요. 보니까 뭐야,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세 주머니 ABC에 흰 공 6개를 먼저 남김없이 넣은 후 검은 공을 6개 넣을 때 흰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면 그 주머니에 검은 공이 1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일단은 흰 공을 먼저 싹 다 넣어. 맞지? 그치? 근데 이걸 갖다가 꼭 흰 공에 골고루 나누어 넣어? 아니면 2개만 나누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2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C가 B어, 안 B어? B지. 그 C에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검은 공은 1개 이상을 나누어 1개 이상 들어가도록 넣는 경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문제에서 그렇게 시켰어. 얘는 따라가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n이 3일 때는 뭐야? 흰 공을 넣은 주머니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일단 다 1개씩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간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n이 3이면 A, B, C에 흰 공을 각각 1개 이상 나누어 넣었지? 네. 그러면은 흰 공을 하나씩 나누어 넣었으니까 총 몇 개가 남냐 하면은 3개가 남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공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는 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일단 이 흰 공 3개는 아무렇게나 넣으면 돼. 심지어 이 흰 공 3개랑 여기 있는 검은 공 6개가 다 A 주머니에 들어가도 돼, 안 돼? 돼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나머지 3개를 갖다가 3개의 곳에다가 나누어 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A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흰 공의 개수가 A고, B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흰 공의 개수 2개, B개, 그 다음에 얘가 C개라면은 전체 다 더해갖고 몇 개가 더 들어가면 돼? 3개가 더 들어가면 돼. 근데 여기에 일단 1개씩은 들어가 있으니까는 얘가 0이어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음이 아닌 정수. 씨발, 뭐야? 중복? 음이 아닌 정수 하면서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중복 조합. 네. 다시? 진우 이해가? 그럼 3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에 상관없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3H3이야. 그 거기 3H3 떴어, 안 떴어? 떴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검은 공 6개는 여기 검은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개수를 A'개, 얘를 B'개, 얘를 C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C'개라고 한다면 총 6개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뭐야? 우리가 여기 A', B', C'이 의미 아닌 정수지. 왜냐하면 검은 공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아내야 돼? 6개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얘가 뭐의 답이 되는 거냐? 가라는 친구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상황은 연출이 됐어. 자, 두 번째 상황 연출해 봅시다. 두 번째 상황까지 연출을 할 건데, 여기 A, B, C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를 구하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흰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2개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그럼 n이 2개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전체 일단은 여기 A, B, C가 주머니가 서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진우야.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들어갈 거 3개 중에 몇 개를 골라 잡아야 돼?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골라 잡았어.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공과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흰 공의 개수가 총 6개가 돼야 되니까는 2개 중에 6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에 상관없이 뽑아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그리고 나서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상황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그러잖아. 끊고 예를 들고. 맞아? 주석이 이거 풀었니? 아니야, 못 풀었어? 자, 끊고 예를 들어가면은 너 이거 풀었을 텐데 왜 이거 틀렸지 너는? 너가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너는. 아, 그래.
그런 거 조심해야지. 이게 3H 6인지 6H 3인지 이런 거 구분 잘 해야 된다. 알았지? 이제 우리가 고비는 좀 넘겨야 돼.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일단은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여기에 적당히 뭐 공이 한 2개 들어가고 여기에 흰 공이 4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 중에 하나가 이 수많은 개수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이라고 연출을 해보면 일단 검은 공이 여기 1개 이상은 들어가 줘야 돼? 안 들어가 줘야 돼? 그럼 검은 공을 여기다 1개 넣었어. 그럼 이건 오로지 한 가지잖아. 맞지? 네. 이 상황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비어있고 여기가 흰 공이 4개 들어가 있어도 여기에 검은 공을 하나 넣는 거는 어쨌든 이거 한 가지잖아. 네. 그 한 가지에. 그럼 나머지 검은 공이 그럼 이거 한 가지야. 곱하기 1 필요 없다고 사실은. 이 한 가지에 이제 나머지 검은 공 몇 개를 6개를 갖다가 5개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나누어 담는데 그 5개가 아무 데나 다 들어가도 되는 거지. 네. 둘에 나누어 들어가고 하나 비워도 되는 거지. 네. 이해 가니 무슨 말하는 건지? 3개에 다 골고루 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3H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게 나 답 아니냐? 지금 문제는 안 읽어봤어.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얘가 바로 뭐야? 나의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 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이런 특이한 경우의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저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서로 같은 것들은 짝대기로 표시하던가 공으로 표시를 하던가 서로 다른 주머니 3개 정도는 일단은 표시를 해놔. 선생님 꼭 이렇게 유치하게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유치하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문제 풀기가 더 쉬워진다고. 알았어? 서로 다른 흰 공 6개. 기니, 디리, 미리. 이런 식으로 써놓으라고 문제 풀 때. 그래야지 이 문제에 더 다가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이따 이거 적어놓고 그러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어? 그냥 멍하니 생각하지 말고 제발.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18번 문제는 굉장히 조금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실수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어요. 왜? 시간은 없고 4점짜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직 4점에 대한 감각이 조금 없을 때 이런 18번 문제가 잘못해서 만나게 버리게 되면은 연산 실수라던가 상황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내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음쌤하고 나눈 일련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나랑 재음쌤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조심하라고 항상 하는 게 처음에 4점짜리 푼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17번, 18번 이때쯤 라인에 딱 타고 들어갔는데 4점짜리인데 그래 이 정도는 좀 복잡하겠지 4점이니까 이 정도는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실수해갖고서는 뭐 적분을 이상한 구간을 한다던가 알았어? 미분을 해서 그래프로 바라보면 될 걸 식으로만 존나리 뚫고 간다던가 자꾸 그런 일들이 바로 벌어진단 말이야. 모의고사 끝내라.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있는 거 너희들은 기백 나올 때는 듣고 알았지? 기백 나오는 건 들어야 돼. 현호 거 같이 봐. 기백. 현호 기백 몇 점 맞았어? 100점이래잖아. 현호 기백 100점이래 모의고사. 네 문제 나왔잖아. 어? 근혁이랑 현호랑 같이 보고 너네들은 거기 내가 지금 분단거 기출 줬지? 그거부터 풀고 있어. 이따가 2교시에 그거 할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그거 계속 할 거고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면 근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오늘은 저기 뭐야 4월 여기도 적었죠? 적을게요. 19년도 4월 모의고사 위주로 조금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요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오답 정리부터 합니다. 19, 4월 모의고사부터 계속. 자, 18번 문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도 보고 뭐 수식으로도 봐도 상관은 없는 건데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sin x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그 sin x를 다 인정한데 0부터 2파이까지만 인정한대. 0부터 2파이까지만 인정한다고 써 있어. 처음부터 닫힌 구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 A라는 점이 있는데 그 A라는 점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니까는 2분의 파이가 이쯤이라는 A라는 점은 이쯤에 잡혀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네. 그럼 이 점을 내가 A라는 점이라고 얘기를 P라는 점이죠. P라는 점이고 얘를 A, sin A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접하는 접선을 갖다가 L이라고 하자. 그래서 얘가 뭐야?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갖다가 우리가 L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 딱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fx라는 우리가 요 지금 뭐야 하얀색 사인 함수랑요. 그 다음에 요 접선 L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는 여러분들 어떤 면적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면적. 이 면적이 얼마다? S1이다. 맞아? 두 번째는 뭐냐면은 fx라는 함수와 x축 및 x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는 이게 x는 a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S2의 넓이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요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야. 됐어? 근데 두 개의 넓이가 서로 어떻대? 같대.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점의 X좌표 A를 구해서 코사인에다가 쳐놓고 답을 구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넓이는요, 빨간색은요, 신통방통하게 잘 구해요. 왜냐하면 빨간색 S2는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A까지 sin X를 갖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적분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A까지 Y는 sin X라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은 S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 누굴 구해야 되는 거야? S1을 구해야 되는 건데 S1 어떻게 구할래? S1 어떻게 구할래? S1 같은 데서 잘 실수하면 큰일 나. 어떤 애들 보면은 이 직선의 방정,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거기서 얘를 빼. 그러더니 요점부터 요점까지 적분을 때리래. 미친 새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로 쪼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요 부분은 적분을 써서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하얀색, 이쪽 부분은 얘들아 그냥 삼각형의 넓이로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S1 같은 경우는 이 하얀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막 적분을 하려고 그런다던가. 알았어? 알아? 찢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런 데서 사소한 실수가 4점이면은 지금 등급이 막 한두 단계씩,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4점 단위로 등급이 다 갈리는데, 그쵸? 이런 거에 4점짜리, 이런 4점짜리 실수해 놓으면 이제 그치? 말을 못하겠어. 자, 그래서 S1 구할게요. 그럼 S1을 일단 구하기 전에 바로 S1을 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A, sin A를 지나 안 지나? 지나요. 그리고 이 접선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기울기는 당연히 sin X를 미분한 코사인 X에다가 접점의 X좌표 A를 집어넣은 코사인 A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접방의 기울기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L이라는 친구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Y라는 친구는 코사인 A를 갖다가 우리가 기울기로 갖고 A, sin A를 갖다가 우리가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맞아요? 그럼 왜 접방 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점의 좌표를 알아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한마디로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는 말이야. 우리가 X절편과 Y절편 두 개를 곱해서 반띵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X가 0일 때 Y의 값을 구하면은 X가 0일 때 이 Y의 값을 구하면 요 점의 좌표는요. 여기다 적을게요. 0,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A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A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우리가 여기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 집어넣고 X의 값을 구하면은요. 탄젠트 A에다가 A를 더한 거니 얘 A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사인 A지. 할까? 마이너스 사인 A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아니다. 여기 x의 값이니까는 코사인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이론 약분되면은 탄젠트 a 나와 안 나와? 네. 마이너스 탄젠트 a에다가 a를 더한 거니까는 요점의 좌표는 우리가 마이너스 탄젠트 a에다가 a를 갖다가 우리가 더한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얘 콤마 0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만 먼저 구해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녀석이 요 길이가 될 거고요. 요거 자체는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계산을 하시면은 탄젠트 큰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그럴까요? 그냥 그게 나을까요? 반띵한 게 S2랑 같다 하면 그게 나을까요? 그게 나을까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쵸. 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여기가 얘고 여기가 A지 길이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sin A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X좌표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지?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걔를 반띵한 게 요 빨간색의 넓이랑 서로 어때요? 같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됐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얘는. 집에 가서 계산하고 계산 안 되는 건 얘기하세요. 애지간하면 계산이 안 되지 않아서 하라는 거야. 다 계산해봤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건 해드릴게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19번 문제가 박근혜 문제죠? 네. 박근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온신경을 집중해서 지워도 되죠? 정리 좀 하시고. 박근혜 문제죠. 영현이 썰 거 있어요? 적으세요.
선생님 3번 이상하게 나왔어요. 무슨 3번? 저 기회 주신 거. 이상한 거 없어요. 제가 다 풀었어요. 이거 푸셨어요 이거? 다 풀었어요. 아유 한번 와보세요. 그럼 이따가 해줄 거야. 푸셨으면 천재 진짜. 뭐가? 푸셨으면 천재. 아, 왜 그렇게 나가지 너는? 너 쟤도 저래? 아, 그럼 냅둬 그거는. 몰랐어. 나는 안 그렇게 나왔는데? 근혁이가 근혁이 거라서 그런가 보다. 자, 보자. 내 거라 그렇지. 19번 문제는 얘들아 뭐냐? 박근혜 문제죠. 네. 중요한 건 S세타만 존나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이 19번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도구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 아니면 뭐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은 길이 아니면은 각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도형의 넓이들 특히 뭐 삼각형이라던가 뭐 사각형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도형의 넓이들이 다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길이와 각을 동시에 연결해주는 이 매개체가 누구냐면은 삼각비잖아. 삼각함수. 맞아 안 맞아? 네. 이해가? 이게 무슨 소린데? 자 여기가 세타야. 진짜 많이 했다. 여기가 C야. 그럼 얘는 뭐야? C? 사인 세타. 대답도 하지 마. 얘는 뭐야? C? 코사인 세타. 됐어? 맞죠? 그만할게. 맞지? 해야지. 그래서 길이와 각을 갖다가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들이 뭐냐면은 삼각비들이더라.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삼각비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쵸?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이 길이가 얼마라 그랬니? 답이나 1이라 그랬고 여기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니?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딘가의 길이와 이 꼭지점하고 연결했을 때 길이가 같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D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D라는 점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점이고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대. 맞아?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서로 어때야 되는 거다? 같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1을 줬지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래잖아. 그럼 정 못 구하겠으면 이렇게라도 해라. 얘를 잠깐 x라고 놔봐. 창피하니까 살짝. 그럼 x분의 1이 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다시? 얘분의 얘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 돼요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x분의 1이 나오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뭐가 되는 거냐? 코사인 세타분의 1 또는 시컨트 세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맞아요? 네. 그치? 네.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돼야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절반이잖아. 네.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알았어?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 뭐 또 딴 게 있네? 지금 얘랑 평행하게 요 점에서 선분을 하나 그었대. 평행하다. 그럼 여러분들 체크해 문제 풀 때 평행하대. 그럼 얘는 동의각으로 얘도 몇 도야? 90도잖아. 네. 중학교 1학년 애들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누구 삼각형을 구하래?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영현아?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얘가 밑변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너 중1로 돌려놔도 대답해야지. 이게 밑변이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 아니 이게 밑변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 그럼 밑변하고 높이만 우리가 세타와 뭐 저기 삼각비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해서 2분의 1 때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박근혜 S세타라는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래. 그럼 여러분들 요 길이를 잠깐 y라고 둡시다. 창피하니까. 그럼 요 y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분의 얘는 무슨 세타야? 탄젠트 세타가 2 코사인 세타분의 1분의 y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네. 다시 답이나? 다소 다시? 아니요. 괜찮아. 잘 들어봐. 그럼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니까는 밑변을 2 코사인 세타분의 1분의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한다면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얘 곱하기 얘가 이제 탄젠트 세타니까 y라는 친구는 2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해 갔어요? 무슨 말 하는지? 네. 어려워? 지금 얘가 2 코사인 세타 y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y 값이 2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라고. 그럼 지금 여기를 2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라고 얘를 표시를 딱 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절반은 끝난 거야 이미. 높이를 구해놨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밑변만 구하면 돼. 됐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보니까 여기가 세타야. 근데 얘하고 얘가 서로 뭐야? 평행이야. 그럼 이게 동의각이잖아. 아니 얘랑 얘랑 평행이고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지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처음부터 이 길이를 만약에 구할 수 없다면 당연히 나 같으면은 요 길이 아니면 요 길이를 구하면 이 친구도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처음부터 내가 이 길이 구하기가 힘들면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1에서 이 길이를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길이가 나오면 이 길이도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안 돼? 되죠? 같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좀 내가 푸는 이유가 있어요. 끝에 여러분한테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요. 얘 길이가 뭔지 몰라. 그럼 잠깐 Z라고 놓을게. Z분의 얘가 무슨 세타가 되는 거니? 얘분의 얘는 무슨 세타니? 제발 좀 빨리 집중 좀 해라. 얘분의 얘가 뭐야?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하잔 말이야.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우리가 구하려는 Z분의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번부수 처리를 하면은 얘는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Z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Z1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니? Z는 뭐가 되는 거니?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 길이를 오메가라고 W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W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이 녀석이 그치? 이 녀석이 얘분의 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만큼 W를 여기 와서 곱하기로 바꿔주고요. 이만큼을 나눠주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높이라는 건 구해졌어요. 그럼 높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밑변이지 밑변. 밑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W니까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코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2 코사인 몇 제곱? 세제곱 세타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밑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높이는 아까 여기서 얘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그럼 이 동그라미 두 개 어떻게 해갖고 곱해갖고 2분의 1 하면 S세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까지 됐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풉시다. 그럼 여기를 지울게요. 자 보자. 계속 가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S세타라는 친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는 이 친구 2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 2 코사인 세제곱 세타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해 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뭘로 나누래? 세타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리미트 세타를 어떻게 가래요? 0에 가까이 가래 안 가래? 그럼 얘가 0한테 가까이 가면은 극한값이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여기다가도 세타에다가 0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야 내가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럼 0 집어넣으면은 0 돼요 여기가? 탄젠트 0이 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를 이제 뭐 해야 돼? 우리가 산학함수에 저기 극한값으로 계속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부터 여기는 식 정리하고의 싸움이야. 나와 이 식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싸움이 되는 거지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봐봐. 리미트 세타가 승원이가 얘기를 했어. 0에 가까이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얘들아? 이거 얼마야? 1이지? 이해가?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탄젠트 세타가 지금 여기 분자에 가 있지? 그럼 만약에 A분의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때 값은 어떻게 될까요? A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는 지금 지워놓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맞아 1로 A분의 1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지워놔도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기서?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봐야 되겠네. 2니까 얼마야? 8 코사인 몇 제곱? 4제곱 세타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의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가 되는 거니?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됐어요? 어려워? 안 어렵죠? 됐어? 정리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엄밀히 말하면 니네 반 지금 나랑 수업하는 거야. 지금 승원이는 사실은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좀 새겨 듣지 말고 나머지가 좀 새겨 들어야 될 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고. 신념을 잃지 마. 끝까지 밀어붙여. 식은 나중에 정리해도 돼. 언제나. 여기서 얘가 복잡하다고 벌벌 떨거나 쉣 씨발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 못 푼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다. 내가 옳다고. 근데 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신념도 니네가 자꾸 몇 번 문제를 맞추거나 자꾸 풀었을 때 생겨. 풀어내야지. 다 되던데? 안 될 게 뭐야? 끝까지 가는 거야. 물론 이거보다 이 풀이는 진짜 수백 가지 풀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맞죠? 너희들은 좀 다르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얘를 갖다가 시컨트로 바꿔서 막말로 문제를 시작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 나중에 시컨트를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봐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성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여기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놈이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는. 안 그러면 여기 틀린다고. 알았어요? 정리됐냐? 네. 정리해, 빨리. 좋댔네, 20번. 그리고 이따가는 저기 뭐야 21번부터 30번까지는 공동 계속 할 거야. 너희들도 2교시에 밥 처먹으러 가지마 오늘은. 현호랑 근혁이 제외하곤. 알았어? 지금 정식 본놈들은 이거 해야 돼 끝까지 2교시에. 왜냐면은 3교시에는 재현쌤이 여기 기백만 봐주실 거고 너네 지금 프린트 나갈 거야 새로 기백.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2교시도 그냥 1, 2, 3교시 수업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알았죠? 1, 2, 3교시 수업이에요 그냥. 그 4교시만 자습하고 집에 가면 돼요. 알았죠? 정리하시고요. 물론 겹칠 수는 있어요. 수업에 한 번 더 들어 그냥. 더 들어. 알았죠? 더 들어. 왜냐면 뒤에 30번 지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30번 또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지우시고요. 30번은 재음쌤하고 연구 끝에 제일 쉬운 방법을 하나 찾아냈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안 그러면 다른 거 문제 풀 시간이 없어갖고 30번 같은 경우는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EBS 해설지 같은 거 보면 해설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게 뭐지?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거. 잠깐 오타인가? 뭐 이런단 말이야. 그쵸? 30번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사설도 그렇고 30번 해설지 보지 마.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 안 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거를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너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지워도 돼요? 알겠어요 영현아. 가는 거야 끝까지. 알았죠? 해야 된다. 네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20번 문제로 갑시다. 20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이 4월 모의고사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미투에서 옛날부터 중요하다고 했던 거. 우리 작년에 나랑 미투 공부하면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여전히 중요하게 나와요. 네, 이런 얘기 나중에 하지. 우리 미적분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고등과정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적분이라는 게 굉장히, 특히 미분이라는 게, 미분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 툴로 쓰이기 때문에, 맞죠? 이해 가니?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기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미분을 배운 중요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뽑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미적분이 20문제가 나오는데 그래프 그리기가 안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돼. 그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20번 갑시다. 딴 거네. 20번 갑시다. 20번은 문제가 뭐냐? 풀어봤니? 다빈이 맞췄니? 20번? 이건 찍었어요. 그래요? 오케이. 다소는 풀었어? 20번? 아니야? 네. 너 나영 봤니? 이번에? 이번은 가영 봤어? 나양 봤어요. 나영 봤어? 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20번 좀 보고 있어. 선생님 혹시 나영 언제 하죠? 예린의 나영이요? 나영이요? 그래서 2교시 때 하죠. 2교시예요. 네, 다소. 네, 다소 좀 챙겨서 보내주세요. 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예. 다소 2교시 때 짐 좀 싸자. 문과반으로 잠깐 가서 듣고 와라. 아, 네. 알았죠? 들어 이것도. 미적분은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20번 봅시다. 20번 문제 어떻게 되는 거니? 준석이 풀었냐? 아니야? 풀었어? 잘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냐면은 20번 문제는 읽어보면 얘는 평이했어요, 문제가.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끝에 디귿인가가 뭐 맞추려면 좀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얼추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얘 보시면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이제 3인 원이 하나가 있대요. 그리고 y는 4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여기 x좌표는 그럼 3 될 거고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3 될 거 아니야? 요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또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런 데를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얘가? 네. 답이나 요러한 포인트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일단 당연히 2개 그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접선을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점을 우리가 여기 t라고 나왔니? 미지수? 뭐라고 나왔지? 그래 t, 4라는 점 한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갖다가 긋기 시작한 거예요. 2개를 요렇게 맞니? 그럼 접선이 2개가 나오는데 이때 이 두 접선의 기울기에 곱을 갖다가 우리가 f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기하 벡터 파트에서 제가 예전에 극선의 방정식도 하고 아니면 뭐 포물선에서 우리가 이제 접선 2개가 서로 수직일 때 그 교점들의 위치가 준선이란 것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타원에서 우리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 둘의 교점이 이루는 게 원방인 것도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썼던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직이면은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증명을 했거든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잖아. 또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는 우리가 얘와 얘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자로 세팅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종류가 2종류니까 2개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지? 얘의 기울기와 진우야 잘 들어. 얘의 기울기를 통틀어서 두 기울기를 합산해서 m이라고 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m값이 몇 개 나와야 돼? 내가 식을 세웠을 때 2개가 나와야 돼. 이해가? 그러면 이 직선이나 둘 다 y는 m 기울기를 가지고 t,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모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직선이야.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 그럼 n값은 2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0,0으로부터 당연히 각각의 우리가 그 직선들과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 3과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직선과 0,0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얼마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 답이나? 3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제공해 주시면은요.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여기까지 됐어요. 한쪽으로 다 몰아서 0 집어넣고선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거 알아? 너 모르지? 알아요. 얘를 한쪽으로 다 몰아. 그래서 0을 집어넣어. 그럼 얘를 이쪽으로 몰자.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은 mt-4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 암공식 쓰면 어떤 거? 이거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암공식 써도 돼요. 반띵 공식 써도 되고요. 그쵸?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 3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암공식도 있다 합시다. 이거 됐냐?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하면 양변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m제곱 t제곱 마이너스 8tm 플러스 16은 9m 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때 m의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 맞아, 안 맞아? 그럼 한 m이 이 직선의 기울기고 또 다른 m은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으로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게 우리가 ft 되잖아. 그럼 ft는 여기에 우리가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얼마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 나와, 안 나와? 이게 ft라는 함수인 거 맞아, 안 맞아? 이제 이걸 가지고 20번의 기니디가 확답형으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정리해. 디귿을 해줄까 말까? 기억하고 니은은 할 수 있겠냐? 네. 루트 1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그게 마이너스 1이 아닌지는 집에 가자 그냥 짐 싸서. 알았죠? 자, 니은은 이거 목함수 미분법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의 전체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고 곱함수의 미분법을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시던 어쨌든 미분 2번 하면은 마3부터 3까지는 실제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이거 미분 2번 해줘요.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디귿이에요. 디귿만 갖고 갈게요. 얘는 디귿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디귿이 뭐냐면 얘들아 9fx라는 함수다. fx의 9배를 해준 함수의 값이요. 우리가 3 곱하기 9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7과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란 얘기는요. 이걸 9로 양변을 약분을 했을 때 요 그래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t의 fx라는 그래프와 교점이 몇 개가 되면 되는 거야 얘들아? 2개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그래프 그릴 줄 있어야 돼요. 얘는 지수함수를 y축으로 9분의 7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요. 이런 그래프를 9분의 7만큼 평행 이동해서 뭐 이렇게 갈 것이고요. 맞나요?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뭐 여기 미래에서 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계도함수를 니은에서 구했지? 그럼 니은에서 구한 1계도 함수와 2계도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면은 교점은 한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알았어? 요 개인적으로 그래프 안 그려지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죠? 21번은 다 이따가 2교시에 같이 할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22번하고 23번 틀린 친구는 없나요? 물어본 거야 그냥 혹시나 해서. 22번 틀렸는데 22번이요. 아 이거 그걸로 봤어요. 그 중국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하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2가 4고요. 알았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점을 생으로 날렸어요. 이거랑 앞에 코사인 이거 2번 문제. 알아. 6월까지 괜찮아요. 6월까지. 맞았으면 69점인데. 조용히 녹화되고 있어요. 조용히 해요. 우수한 반 아이들입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 그리기는 개인적으로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24번하고 25번은 맞았어요. 26번은 재음쌤이 직접 또 해주신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조금 이따가 2교시에도 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잠깐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을 좀 해드리면 아니요 하지 마요. 200일 남았니? 217일이요. 217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아까 이제 재음쌤하고 아주 둘이 보면서 재음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을 도대체 일단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거 다 보니까 그쵸? 일단 아직 시간이 일단은 첫 번째 많다. 그러니까 안 풀리. 지금 많다고 병신아 뭘 그러니까 안 풀려. 누구를 지금 문수를 주는 거야? 현우 기백 100점이래잖아. 모의고사 100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저런 게 성공 아니겠냐? 그치 현우야? 어머님한테 내가 전화 드렸어. 문제 드렸어. 현우 100점 나왔다고 기백. 원하는 분야에서. 포장 겁나 잘했지? 멋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근이가 11월부터 2000 몇 년도냐?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 이것도 말이야.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돼요. 그 다음에 11월까지 공부했어요, 보근이가. 그럼 이게 한 30일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이때 제 수준이 8, 9, 7 이랬어요, 등급이. 안 봤어, 수능을 2002년도에. 그래서 107점인가가 나왔어요. 총합이요? 수학 점수 100점은 넘겼네요. 100점 넘겼어. 근데 딱 이때 380대가 나오잖아. 점수가 1년 동안 거의 서대문에 있는 정이라고 해서 270점, 280점 올렸어요. 점수를 11개월 동안 올라가요. 너네는 이 정도 아니잖아. 가능하다니까. 푼 거예요? 어? 푼 거예요?
푼 거야. 고3 때, 고3, 고2 수능 끝나고 여자친구가 생겨서다가 고3 추석 때 헤어졌어요. 그냥 날렸지, 1년. 왜? 또 그 상대 그 여학생은 자퇴생이었거든. 학교를 이틀에 한 번씩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이틀에 한 번씩 학교를 나갔어요, 학교를. 원래 격일제로 가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간다니까 하면 200일 동안 100점도 올릴 수 있어. 너네 가능해. 지금 모의고사에도 100점 추가해줘봐. 파티하는 거 아니야, 너네 대학교 파티. 그치? 막 땡땡대? 거기를 왜 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100점 올릴 수 있어요, 200일이면. 시간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하루하루 울면서 보내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방 한켠에 쪼그려 앉아서 펑펑 맨날 울면서 하루하루 보내면 돼요. 1초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몇 번 얘기하잖아. 1초도 시간 낭비 안 하고. 약간 정신병자가 되면 돼요. 약간 정신병자, 사이코. 눈빛도 좀 이상해져야 되고.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저 현우처럼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그냥. 왜? 1초가 아까워. 지금 보근이 얘기를 듣고 시간이 없거든. 나한테는 1초가 황금이거든, 황금.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일요일도 쉬면 안 되고. 금요일만 되면 막 괴로워서 몸부림쳐야 돼.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도 없잖아. 나 때는 그때 인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강이 뭐 메가스터디인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도서관에 처박혀갖고 토요일도 아침 6시에 일어나고서는 계속 공부만. 진짜로 공부만 해요, 공부만. 200일 동안 머리도 깎지 마. 손톱도 깎지 말고. 손톱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때 좀 깎아달라 그래.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공부하면 돼. 그럼 올라 점수. 그럼 인생이 바뀌어. 그럼 정확히 217일 있다가 218일 후 아침에 내 어깨가 존나 빵빵해질 거예요. 인생이 좀 달라진 것 같아. 217일만 쑥하고 마늘만 먹어봐. 할 수 있다니까는. 가능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인사하면 다 씹어. 말하지 마.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해. 재수학원에서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해요. 선생님 물어보고 이러는 거 말고. 너 친구 없어? 너 잘 됐네. 지금 최적의 상황이잖아. 가뜩이나 친구까지 없으니까. 뭘 하지 마, 혼자. 병신같이. 그럼 이제 한 5월달, 6월달 그렇게 생활하면 눈물이 나야 돼, 너네가. 너무 괴로워서. 막 자살 생각도 나고 막. 칼 꽂아놔, 식탁. 자기 책상 서랍에다가 식칼 하나 놓고 공부해. 그렇게 독하게 하는 거야, 공부는. 안 되면 그냥 죽겠다. 할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칼 이빨 갈아갖고. 알았어? 그 정도로 해서 218일이면 딱 버티잖아요? 그럼 218일 아침, 아니 217일 날 저녁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렇게 피곤해도. 너무 행복해서. 그러고서 이제 배치표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사이트에다 이렇게 딱 내 성적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차마 수치스러워서 못 가. 가고 싶은데 막 50점이 남아. 그녀기가 저기 뭐야 단국대 썼는데 30점이 남아. 어떡할 거야 그거. 단국대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는. 좀 괴롭게 한번 생각해봐요. 누누이 얘기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은. 자을 모의고사 안 중요해. 다 씹어먹어 그냥 얘. 다 외워 안 되면. 얼마 전에 그 서울대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서울대만 학점이 4.3 만점인데 4.0 이상 받는 친구들은 누구냐 이거야. 그래갖고 서울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학점이 4점대 나오는 새끼가 도대체 누구냐. 서울대에서 학점이 4점대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조사를 했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책에 나오는 거 얘기라던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어떤 애는 녹음을 해갖고 속기사야 속기사. 말을 다 교수님 말을 녹음해서 집에 가서 다시 다 풀어 적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전혀 같지 않고 싸그리 다 외워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4.0 이상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방송인데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다 외워. 저 기하백 다 이해 안 가서 다 외웠어요. 그냥. 특히 경우에서 다 외우니까 다 외우잖아? 그럼 나중에 이해가 가. 존나 신기하다니까. 그냥 다 외워.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알았어요. 외워. 그러니까 지금 내 수업을 외우라는 거 아니고 내 수업하고 재험쌤 수업은 체계적으로 논리력을 확장시키려고 듣는 거고 안 되겠으면 시간 없어 다 외워. 30번 문제 수능 역대급 나오는 거 풀이들 한 20개 정도 외워봐. 그럼 좀 시각이 달라져. 희한하게. 외우면 병신같이 외우면 된다니까.
그 공부 방법이 맥혀. 그러니까 안 되면 외워. 영어고 국어고 다 외워. 저 관동별고 다 외웠어요. 너 관동별고 외운 사람이야.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다 외웠어.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관동별록 다시 외우고, 그 다음에 뭐 고전시가 싹 다 외워. 그 다음에 막 그 그 국어 보면 막 이상한 모양 문자들 있잖아. 그거 다 외웠어, 그냥. 그냥 외워요. 그러면은 적어도 서울대 연구대 못 가더라도 380점 이상 나와요, 너네 성적. 217일 동안 공부하면. 좀 바뀌어봐, 한 번만. 4월 모의고사를 갖고 좀 바꿔봐. 화장실도 가지 말고, 노래도 듣지 말고, 주말에 뭐 밥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마, 앞으로. 머리 1년 동안 안 깎아다가 안 죽어.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걸 막 선생님들이 봤는데, 너 머리가 왜 길어? 머리 좀 잘라. 그러는데 공부하느라 머리 자를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아마 인정해 줄 거야. 학교에서 사이코라고 소문나면은.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렇잖아.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어요, 저는. 1년 동안. 그 병신 거짓 산발이야. 지하철 타면 내가 딱 너네 나이 때, 너네보다 한 살 많을 때지, 그러니까 재수할 때니까는, 그때 사람들 다 피했어. 정신병자인 줄 알고, 노숙자인 줄 알고. 씻을 시간이 없어, 정말로. 씻기는 씻었는데 씻을 시간이 없어. 또 씻는 것도 두려운 게, 그때도 몸이 안 좋으니까 7월 달부터는 샤워만 하면 물만 닿으면 코피가 막 줄줄줄 나는 거야. 계속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니까. 1초도 안 졸았거든. 막 1초 졸면 화장실 가서 막 내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막 개새끼야, 너가 지금 졸면 어떡하냐고 막 혼자 막 사이코같이 막 중얼중얼 거리다가 막 다시 영어 단어 막 외우면서 막 자리에 와갖고 계속 공부하고 그랬다니까. 그거 하다니까. 도전자. 생각해봐. 아직 시간 없어, 이제. 이 도전은 빨리 해. 할 거면. 가능해. 그날 생각해. 추운 11월 달에 탁 와갖고서는 탁. 상상을 해봐, 다빈아. 저 서강대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시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근데 어떡하죠? 그냥 뭐 동국대 정도 그냥 편안하게 좀 갈까요? 뭐 이렇게. 그 인생과 지금 4월달 거 모의고사 등급 그대로 지금 4월달 거 요 공부 라인 갖추면 여기서 등급 떨어지잖아, 이제. 그 인생과 좀 비교를 해봐. 틀려.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봐요. 바뀌어요. 삶 바뀌어요, 인생이 좀.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나는 그 좀 뭔가 아니 좀 자신감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어디 가서 내가 좀 공부 못했다 소리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개불대학교 가면은 야 역시 그녀의 고등학교 생활 성실하게 있는 누가 그래. 좀 바뀌어봐, 한 번만. 바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점만 올려도 되잖아. 나처럼 막 270점 이렇게 올릴 필요 없잖아. 그 점수 아니잖아. 지금 100점대 없죠, 여기. 내가 뭐 카페 갖고 100점 없잖아요. 가능하다니까. 존나 하면은 진짜 개졸라 하면은 선생님 국어 힘든데 외워. 영어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과학 다 외워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다 외우라고. 알았죠? 외워.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해. 뭐 안 돼요 따위는 없다니까. 돼.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 아무튼 또 잔소리가 갑자기 길어졌는데, 그래서 21번 문제 우리 조금 이따가 같이 하고요. 그 다음 게 뭐냐면은 26번 문제는 재음쌤하고 할 거고요. 27번 문제 봅시다. 27번 문제 굉장히 쉬웠어요. 네. 미분하고 적분해서 4점짜리로 또 단골로 나오는 거, 특히 미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오히려 로그 미분법은 많이 안 나왔는데 이 역함수 미분법, 그게 뭐야? 어떤 역함수를 미분한 함수, 딱 이거 하나 갖고 푸는 거야. 역함수를 미분한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미분한 거 안에 그거의 역함수를 집어넣은 것분의 1이다. 이걸 기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fx라는 함수가 하나가 있고 그거의 역함수 gx가 있을 때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fa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얼마니 곱이 1이 되더라. 이거 맞아요. 서로 역수관계에 있더라. 이거 하나 갖고 푸는 거예요. 27번은. 됐어요. 이 조랭이 떡 하나가 딱 갖고 이제 접근하는 거라고. 27번 봐봐.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빨리 하자. 창피하다, 야.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F 인버스를 G라고 이제 실전에 가서 보게 되면 만약에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게 다가오는 친구들은 거기 문제에 G라는 녀석을 F 인버스로 다 바꿔버려. 그리고 이 공식을 쓰면 된다니까. F랑 G 두 개 나오면 짜증나잖아. 그냥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잘 쉽게 되면 상관이 없고 1부터 5까지 40 밖으로 뺄 수 있지, 영현아,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야? G 프라임이니까 F 인버스 프라임 F
x 곱하기 fx라는 함수의 전체 크기의 제곱분의 1 dx의 값을 구해라 이 뜻이잖아. 네.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의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fx가 들어간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자리에도 뭘 집어넣으면 돼? fx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f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하면 무슨 함수가 되니? 항등함수? x가 되는 거지. 아니 f 인버스 닷 fx는 뭐야 얘들아? 항등함수잖아. 진우이가 이게 뭐야 그러면? f 프라임 x네. 얘가 뭐라고 그러면은? f 프라임 x분의 1이라니까? 그럼 인테그랄 40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너무 쉬워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번문수를 구해주면은 fx의 전체 몇 제곱에서 제 전체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 dx 구해라. 이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얘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적분은 끄적 미적을 해도 되고요.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얘를 a로 보면 얘는 a 프라임이냐? 그럼 얘를 나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f 프라임 x 곱하기 fx라는 함수의 전체의 마이너스 2제곱을 적분하라는 거잖아. 얘를 미분한 게 여기 곱해져 있어 없어? 이 멘트 생각나야 되는데 승원아, 그치? 얘를 미분한 게 곱해져 있지. 작년부터 했다. 그럼 이 새끼를 뭐하고? 무시하고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적분을 하면 얘 적분하면은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분의 1 요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 적분할 때. fx에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적분해서 나온 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fx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1부터 어디까지? 5까지예요. 그럼 F5는 얼마니 거기서 얘들아? G5가 5니까 F5도? 그 다음에 G2가 1이니까 F1은? 됐어요. 다빈이 이거 풀었니? 아니요. 우리 그거 fx 프라임 x를 바꾸는 것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했는데 그거 적분 못했어요. 얘들아 적분 다시 한 번만 좀 보자. 우리 얘들아 여기 집중해. 적분 이따 합시다. 오케이. 2교시 할게요.